이번에는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는 화면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로 슬라이드 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쓰기 화면에서는 내비게이션 바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취소 버튼, 오른쪽에는 저장 버튼, 가운데에는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뷰를 배치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메인.스토리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뷰 컨트롤러를 검색한 다음 캔버스에 추가하겠습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뷰 컨트롤러입니다. 이제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추가해야 하는데 내비게이션 바는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임베드하는 방식으로 추가합니다. 위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에 뷰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캔버스 메뉴에서 임베드 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선택하면 뷰 컨트롤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임베드 됩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표시하고 화면 전환을 관리해주는 객체입니다. 다시 목록 화면을 보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추가되어 있죠. 이 버튼을 탭하면 쓰기 화면을 표시하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화살표가 표시되죠.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드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프리젠트 모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목록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을 탭하면 연결된 화면이 모달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화면을 연결하는 라인이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세그웨이라고 합니다. 세그웨이는 씬 사이의 전환을 처리해 줍니다. 라인 가운데를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아이콘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모달 방식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탭하면 새로운 화면이 아래쪽에서 위로 슬라이드 되면서 표시됩니다. 새로운 화면을 생성하는 것과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은 세그웨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바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이전에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바꿨죠.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틀을 새 메모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를 표시하고 바 버튼 아이템을 검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추가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시스템 아이템에서 캔슬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시스템 아이템에서 세이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텍스트 뷰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라고 검색하면 두 개의 항목이 표시되는데 한 줄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텍스트 뷰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화면 전체를 채우도록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면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자동으로 크기가 바뀌지는 않죠. 제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캔버스 메뉴에서 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빨간색 아이바가 반투명하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불투명하게 바뀌고 제약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상단 여백이 0포인트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방향에서 여백이 0으로 고정되겠죠. 그래서 화면 크기가 바뀌더라도 항상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제약을 추가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폰트 크기를 17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한 대로 내비게이션 바에 새 메모 타이틀이 표시되고 양쪽에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텍스트 뷰가 표시됩니다. 아직 이벤트 처리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을 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를 탭해보면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맥 키보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키보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커맨드 K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키보드가 토글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제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새 메모 화면에서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면 뷰 컨트롤러와 연결된 코드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서브 클래스 오브에 UI 뷰 컨트롤러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뷰 컨트롤러를 구현할 건데 뷰 컨트롤러는 반드시 UI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직간접적으로 상속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래스 이름을 컴포즈 뷰 컨트롤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랭귀지가 오브젝티브-C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또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main.storyboard로 가서 우리가 연결할 씬을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로 간 다음에 클래스 필드에 붙여넣기 하고 리턴 키를 누른 다음에 커맨드 B를 눌러서 빌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빌드 된다면 씬과 클래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작업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탭하면 화면을 닫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버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면 버튼과 코드를 액션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에디터 컨피규레이션 버튼 중에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보조 편집기를 표시하겠습니다.
액션과 아웃렛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보조 편집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보조 편집기 위를 보면 작은 바가 있죠. 이 바를 점프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이 오토매틱이고 두 번째 항목이 컴포즈 뷰 컨트롤러.m 파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컴포즈 뷰 컨트롤러.m 파일이 아니라면 오토매틱 컴포즈 뷰 컨트롤러.m 파일 순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작업할 때는 항상 올바른 파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액션을 연결하기 쉽도록 공백을 조금 추가했고요. 먼저 취소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버튼과 코드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면 컨트롤 키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코드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내부에서 드롭해야 하는데 클래스 외부에서 드롭하면 안 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죠. 검은색 인디케이터. 이 상태에서 드롭해야 합니다. 드롭하면 이렇게 커넥션 패널이 표시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연결하는 거죠? 액션이죠. 지금 커넥션을 보면 아웃렛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연결하면 아웃렛이 연결되겠죠. 그러면 아웃렛을 삭제하고 다시 액션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항상 올바른 커넥션 타입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액션을 선택하고 이름은 클로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메소드가 추가되어 있죠. 모달 방식으로 표시된 화면을 닫을 때는 dismiss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yes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은 다음에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블록을 전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nil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캔슬 버튼을 탭하면 새 메모 화면이 아래쪽으로 사라지고 이전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모달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될 때는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표시되고 화면에서 사라질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사라집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액션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넥션이 지금은 아웃렛으로 되어 있죠? 액션으로 바꾼 다음에 이름을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세이브 메소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뷰에 입력된 메모를 가져와서 어딘가에 저장한 다음에 화면을 닫아야 하죠. 그렇다면 입력된 메모를 어디에 저장해야 할까요? 커맨드 T 단축키로 새로운 탭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탭이 추가되었죠? 그러면 보조 편집기를 닫고 메모.m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뷰에 표시되는 메모는 여기에서 리턴하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메모를 이 배열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ns 어레이는 불변 배열이죠. 일단 ns 뮤터블 어레이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배열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전 탭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에 입력된 메모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코드에서 텍스트 뷰에 접근해야 되죠. 이때는 아울렛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단 코드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텍스트 뷰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울렛이죠. 아울렛이 선택되어 있고 이름은 메모 텍스트 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세이브 메소드로 와서 입력된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배열에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 헤더 파일 인풋가 빠졌네요. 헤더 파일을 인풋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메모.m 파일이 열려있는 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메모.h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도 ns 뮤터블 어레이로 바꿔줘야 되죠. 지금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을 하나만 만들고 그 배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메소드를 클래스 속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선언한 다음에 M 파일로 가서 여기에서 스토리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nil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구현했던 팩토리 메소드가 게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메소드를 레이지 로딩 패턴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미 메모 리스트에 접근할 때 하나의 배열에 접근하게 됩니다. 다시 이전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배열의 메모를 추가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디스미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화면을 닫겠습니다. 메모는 입력되어 있는 메모를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이브 버튼을 탭하면 화면이 사라지죠. 물론 메모도 배열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뷰에는 표시되지 않고 있죠. 배열에 메모를 추가한다고 해서 테이블 뷰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표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테이블 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새 메모 화면을 닫으면 목록 화면이 다시 표시되는데 이때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캔버스에서 목록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목록 화면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eSYNC과 연결된 클래스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점프바에서 메모리스트 테이블 뷰 컨트롤러.m 파일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오토매틱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 컨트롤러는 이름처럼 뷰를 컨트롤하는 객체입니다. 화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이때마다 특별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기를 보면 뷰 디드로드 메소드가 있죠. 이 메소드는 뷰 컨트롤러가 생성된 후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화 코드를 구현합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이벤트는 뷰가 화면에 표시되는 이벤트죠. 여기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름처럼 뷰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뷰가 화면에 표시되기 직전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will appear죠. 여기에서 테이블 뷰에게 목록을 업데이트하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릴로드 데이터 메소드만 호출하면 데이터 소스가 전달해주는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합니다. 다시 메모를 추가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메모가 표시되죠. 지금은 새 메모를 아래쪽에 추가하고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다음에 정렬을 구현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